네, 정치현안 짚어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 의원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음 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결국 에이펙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호스트인 이재명 대통령 미중 간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까요? 중재자 역할을 해야죠. 네. 예.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시진핑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 지가 꽤 됐습니다. 6년 정도나 됐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남을 주선하면서 에이펙에서 주제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합의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네.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과 함께 하되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 적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균형 해결을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안미 경중에서 미국과 좀 더 힘을 실어주면서도 중국과 척을 지지 않겠다. 그렇게 척을 지지 않아야지 우리가 두 진영의 전선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매우 중요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확실하게 과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뿐만 아니라 에이펙에서는 2차 한미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관건은 그 전까지 지금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어떨까요? 지금 공개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합니다만 관세 협상과 지난번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 구금한 문제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10월 말에 있을 경주 에이펙에 이제 다 참석하기로 함으로써 네.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이 엄청 커졌습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에이펙의 중심 국가가 지금 이제 또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커졌다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이제 커진 만큼 그만큼 또 책임감도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에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또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그 이전에 한미 간의 또 정상이 상당히 좀 더 큰 신뢰를 가져야 되고 또 지금 당장 양국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관세 문제와 그리고 이제 또 관세와 함께 또 지난번 조지아주 또 체포 구금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또 상실감이라는 게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걸 앞으로 제도적으로 한미 간에 어떻게 이제 바꿔낼 것이며 3,500불의 엄청난 말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뭐 어제 뉴스에서 B&B 투자 문제 이 비자마저도 그냥 기존 뭐 1,000불에서 그냥 10만 불로 올려버린다 그러면 네. 이거야말로 이제 앞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그런 고급 기술 인력이 가서 이제 초기에 그런 설비 안정 또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쉽지 않아요. 네. 이런 난맥상을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장 큰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민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3,500억 불 대미 투자에 미국 요구에 응했다면은 그 탄핵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익적 관점에서 협상에 응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요. 3,500억 달러 이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라 네. 하는 부분. 그것의 90%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든지 투자처를 미국이 지정하겠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은 매우 비합리적인 조건들인 거거든요. 네. 이것을 받아들였다면은 저희 국회도 동의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시바 총리가 저희보다 먼저 협상을 했는데 이시바 총리 사태 이후에 그 세부 내용들이 밝혀졌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불공평하다고 네. 이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재명 정부는 이 협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서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이익을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지점에서 이 부분을 정치 공세로 하지 말고 초당적인 협력을 야당에게도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 공식을 깨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한중 관계의 기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난번 이제 이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히 미국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신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물론 대통령이 되기 이전이지만은 야당 대표 시절에 그런 외교 안보적인 그런 인식 자체가 상당히 중국이라든지 또 어떤 미국이 지금 척을 쥐고 있는 그런 이제 이 북중미 이런 쪽하고의 관계를 원활하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있지만은 미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동북아 안보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사실상 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이제 중국, 이 안미 경중의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미국의 그런 불신을 털어냈죠. 네. 그러니까 안보 미국을 중심으로 또 경제도 뭐 중국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가장 원만하게 우선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그런 네. 또 대한민국의 또 기업들 또 무역 그런 상호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또 중국과의 관계는 또 필요를 해요. 네. 그런 부분이 우선 이제 간세 부분 이런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한중 관계도 이제 큰 변화의 물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만약 이 한미 관계가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한중 관계 역시 풀기 어렵습니다. 네. 맨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민심 탐방 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2030 청년 150명을 만나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그들의 고충을 들었는데요. 이 대통령 배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바로 정책 주문하기도 했네요. 예, 그걸 청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듣고 정책을 만든다. 네. 정책을 이 책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들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어서 이거는 정책을 설계하는 이 과정 자체가 실은 근본적인 순서가 바뀌었다. 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기회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을 했고, 기회가 줄어든 이유가 저성장이라든지 인구 감소 때문에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네.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일가를 하면서 이제 말한 부분이 청년들에게는 매우 공감으로 다가갔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청년을 비롯한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실제로 거기에서의 조율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과정들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딘가에서는 고용의 경직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네, 했죠. 예, 맞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영화 감상 후 감독과 배우 만나는 자리에서 질문이 있다면서 손을 드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는데요. 문화산업, K컬처에 연이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이번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생활 이런 민생 탐방이라고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 대한 각별한 지금 애정을 여러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서 또 그동안 이제 해수부를 갖다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 결정과 함께 또 저런 부산국제영화의 문화탐방 부분도 서울에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술 문화 쪽에 그 처음에 시간을 보낸 것보다는 부산을 지금 먼저 찾은 거거든요. 네. 그건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 시민을 떠나가지고 불경 쪽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경남도민과 부산 시민들에게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이 자체를 지금 문화, 영화, 특히 영화 생태계가
많이 나빠져 있다. 네. 앞으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본인이 이렇게 참석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지만은 아무래도 저런 행보 자체는 내년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상당한 정성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바로 저런 대목을 상당히 긴장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권 투자공사도 하겠다고 공약도 네. 내세웠었거든요. 네. 네. 민 의원님,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자신의 상장지수 펀드 성적표를 네, 공개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26.4%의 수익이 발생했고 코스피에서만 30% 이상 네. 올랐다고 하던데 코스피 5천을 지금 뭐 임기 내 목표 제시했잖아요. 네. 개미 투자자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일단 성적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투자했고 투자의 성과를 냈다라는 것은 본인이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도 같이 감수하고 수익도 같이 공유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행위였다고 보이고요. 이제 저도 코스피 5천 지수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이렇게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법 개정 2차례 했고요. 이러한 제도 개선들도 필요하지만 실물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 이제 뒤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50조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을 통해서 실물 경제가 뒷받침해서 오면은 5천 지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재판에 대한 사전 협의를 했다는 이른바 조희대 비밀 회동설을 둘러싼 지금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조작된 음성 제보를 이용해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요 근래 정치가 아무리 적대적이고 또 이제 뭐 진영 팬덤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그렇게 또 확보하는 그 부분 자체 대단히 지금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가 이거는 공작이거든요. 엄격하게. 당시 한덕수 총리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대행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갖다가 대법에서 뭐 미리 이제 유죄 취지 판결 유죄 취지로 이제 다시 이제 고법으로 파기환송 시켜버림으로써 아예 네. 후보 지위 자체가 날아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이제 지난 5월달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후보가 불가능해진다. 그런 걸 갖다가 이미 서영교 의원이 5월달에 국회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걸 이제 덮여버린 이유가 당시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룸살롱 접대 사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쪽에 시선이 쏠리느라고 이거는 덮여버렸어요. 네. 그게 너무 또 이제 말 같지도 않기 때문에 덮였는데 이걸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면책 특권 뒤에서 숨어서 이제 부성찬 의원이 아무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에 그런 앙금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수장입니다. 이 사람을 갖다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네. 이 상권 분립이 무너져버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훼손돼 버리면은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가자는 겁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그 공격, 뭐 공작 이런 부분은 즉각 중단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민 의원님, 민주당 입장 궁금한데요. 지금 지도부는 당사자들이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좀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인데 말씀하셨듯이 지난 5월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 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어떤 입장인가요? 뭐 지도부에서 당사자들의 해명해야 한다 이 부분은 뭐 절차적인 책임을 뭐 중요시한다라는 측면에서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해라라는 것이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관의 의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9일 만에 갑자기 6만여 표 여쪽이 되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들어온 그 사건에 대해서 9일 만에
6만 원 쪽의 것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근데 왜 이 이례적인 것이 있었을까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이 대법원에서 해결하겠다.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혹이 저로서는 너무나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럼 그 해소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김성태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뭐 사법개혁이라는 본질이 흐려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에서 장애투쟁에 나서는 등 최근 다시 대여 공세 고삐를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물론 여기 조국 혁신당까지 가담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탄핵안도 이제 쉽게 말하면 준비해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상권 분립이 지금 현재 위태로워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마지막 이제 보루가 법원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 내에서 거대 입법 권력인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한계에 봉착돼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런 독단과 전행을 펼쳐나가고 있는 민주당과 또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는 잘한 거는 잘한 걸로 평가를 하는 사람인데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게 왜 위헌인가 이런 식으로 대려 민주당 친정집에 그냥 불을 지르는 형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그럼 야당인 지금 이제 장동인 대표나 야당이 지금 설 수 있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공간인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협치 정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려 정청래 당대표 입장은 대통령은 협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그걸 실천해야 될 친정집이 민주당이 이걸 걷어차면서 야당을 제대로 된 대화 파트너로 지금 이제 대우도 안 해주고 네. 상대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마당에 무슨 그런 마당에 이제 나갈 곳이라는 그런 장애밖에 없죠. 그렇지만 뭐 오늘 대구 집회는 하지만은 저걸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 2019년 한교안 그때 당시 당대표처럼 한 1년 가까이 장애 집회를 가가지고 20대 총선에서 행편없는 성적 불변은 네. 그 반면교사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걸 참고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해야 되겠죠. 민 의원님, 민주당은 통일교 신자들의 국민의힘 특정 당대표 후보 지원설에 대해서 정치의 종교 유착 게이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이면 위헌 정당으로 회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위원정당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아까 조희대 대법관 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소영교 의원이 제보자가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소영교 의원의 입장을 보면은 과거 보수 정권의 민정실에 있었던 사람이 제보했다. 이렇게 그리고 뭐 현직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보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공작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제보자를 수사를 해봐라. 수사를 해보면 공작이 밝혀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기된 의혹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네. 그런데 제보자들이 특검에 응하겠다고 한다. 그럼 이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금방 말씀 주신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통일교 신자들이 지난 국힘 전당대회에 많이 개입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통일교 신자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 정당 가입이나 이런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직적으로 하면은 이것은 우리 헌법 20조에서 내 있는 종교분리 원칙에 완전히 반한다는 거죠. 네. 종교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당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종교하고 야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지난 그 통진당 해산 사유 중에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서 이
이런 표현이 딱 있습니다. 당내 민주적 의사 형성을 왜곡했다라는 것을 네. 정당 해산의 사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국힘의 전당대회에 참여해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왜곡한 것도 이것도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김성태 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통일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을 특정했는데 이 중에서 뭐 한 1만 명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입당한 정황이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특검이 이제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그런 당원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업체를 갖다 압수수색해서 그 DB를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이제 특검에서 기존 확보한 통일교 이제 그런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자발적으로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건 뭐 파악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책임 당원으로서 얼마나 또 참여가 됐는지 이 책임 당원이 돼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 한 500만 명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이 500만 명 당원들에게 다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매달 이제 당비를 내는 그런 책임 당원에 의해 가지고 당 대표 선거라든지 대통령 후보 경선이라든지 이런 때 중요한 의사 결정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참여하게 되는 그 책임 당원이 조직적으로 얼마나 참여해서 또 네. 이제 특정 종교인의 그 뭐 그런 상당히 그 상층부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졌는지 이건 뭐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정당법에 상당히 저촉되고 그런 사유가 되는 건 틀림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아주 극소수의 이런 사실상 사전에 이걸 당 지도부가 이걸 뭐 조직적으로 돌아서 특징인의 어떤 앞으로 전당대 당 대표의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구속 수감된 권성동 전 뭐 원내대표 이 사람이 당 대표의 뜻이 있어서 뭐 이런 통일교 관계자는 그런 접촉을 통해서 그런 뭐 조직적으로 일부 참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비대위 체제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그럼 권성동을 당 대표를 만드는데 이미 동의가 이루어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